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15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152일 차고요. 오늘 213페이지 조금 읽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이게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뜻대로 현재에 존재할 수 있다. 자신의 참된 본질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작동 방식도 세상에 반영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가 치유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가 치유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치유하는 거는 신념 찾기다. 그래서 시크릿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시크릿 때 보면 요번에는 뭐라고 그러셨더라? 성공, 돈, 근원적인 거. 요거를 시크릿 때 근본적으로 계속 세 가지를 하신다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근원적인 거하고 성공하고 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버려졌다. 버려진 사람이 성공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버려진 사람. 그래서 그쪽 부분을 되게 엄마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없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에 대한 엄마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있어요. 엄마한테 화가 나 있어. 보면, 아, 내가 아직 엄마한테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나 있구나. 근데 그거를 계속 느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막 놓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엄마에 대한 것만 놓으면 세상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왜 용서 안 하고 돌아가셨고, 내가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도 엄마에 대한 걸 놓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그 다음을 계속 연결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엄마에 대한 마음, 그거를 놓아야 된다. 과거가 치유되었을 때 여기 과거에 엄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효과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과거를 신념을 없애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가 근원적인 거, 성공과 돈에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시크릿 때는 하시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면 근원적인 거, 성공, 돈 연결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3시간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엄마에 대한 화가 엄청나게 있는 거. 엄마 아빠가 제가 오빠가 하도 사고를 치니까 저는 사고 치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화나서 뭐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제가 막 서운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엄마에 대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더 놓으면 잘 되겠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거를 놓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엄마에 대한 화를 놓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놓아버리면 계속 끊임없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계속 하긴 하는데 그 엄마에 대한 그 미세한 그 느낌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시크릿 때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잠재의식에 새로운 걸 넣어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데 이 과거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얘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조금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 큰 거가 안 돼. 작은 거는 금방금방 되는데 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3시간 정도를 시간을 쓰시는 거죠. 시크릿 때. 그거 없애라고. 과거 시간. 그때도 집중적으로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상의 에고, 지향적 의식 상태에서. 에고 지향적 의식 상태에서 에고는 과거를 미래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에고가 에고는 자꾸 과거를 가지고 미래에다가 투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이럴 것이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미래도 꼭 그렇게 될 거야. 과거에 나는 여기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미래도 성공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걸 갖고 있어요.
중간에 또 자부심이 들어가죠. 복 때문에 됐던 것들 가지고 저는, 뭐 나는 이 정도는 했었는데 하는 그런 과거에 내가 했었던 걸 복을 가지고 있던 것. 그래서 근원적으로 과거에 부정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은 없애야 된다. 안 그러면 미래에 계속 연결돼서 투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과거를 상상 속의 미래에 투사하는 하고는 두려움을 느낀다. 상상 속의 미래에 투사를 하고 과거의 고통을 미래의 두려움으로 바꿔놓는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를 치유시키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 죄책감과 공포, 자부심의 낮은 에너지를 놓아버리면 죄책감과 공포, 분노, 자부심, 나라는 거, 낮은 에너지를 놓아버리면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미래의 구름이 걷힌다. 낙관적으로 오늘을 낙관적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낀다. 그렇게 되면 구름이 걷히고 나면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낙관적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우리에겐 오늘만 존재함을 안다. 선생님 오 하고 막뭐 노래 부르셨던 거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오늘만 있다. 오 하고 노래를 따라도 못해요. 오늘만 오늘 그죠? 네, 오늘만 존재한다. 이거 우리 다 전에 배웠어요. 그죠? 요컨대 받아들임의 의식 수준은 우리 모두가 간결하게 바라는 것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삶의 문제 대부분에서 벗어나 삶의 문제 대부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임을 통해서 벗어나 성취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취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성취,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 350이었고요. 좀 세분화돼서 써 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의식혁명에 보다 좀 부드럽게 여기 써 있어가지고 네. 일단 504랑으로 넘어갑니다. 400이 이제 여기 이해가 되면 500으로 퉁 뛰어 넘어간다는 말씀 옛날에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 볼게요. 사랑 500. 사랑의 수준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대하고 관대하고 보살피고 다정하고 변함없고 너그럽다. 사랑은 보호하고 협력하고 희망을 주고 전체를 보고 자애롭다. 또한 사랑은 따뜻함, 감사, 공감, 경험, 겸손, 완성, 진정한 시각, 순수한 동기, 상냥함 등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존재의 방식이다. 사랑은 사랑을 가로막는 것을 항복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다. 사랑을 가로막는 것을 항복했을 때, 그럴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다. 사랑은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존재의 상태다. 사랑은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과 그 감정은 마음에서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 이번에 화요일 날 강의하시는데 몸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번에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마음 얘기를 하면 하도 마음에 대한 공부를 16년 동안 해서 마음은 쑥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몸 얘기하면 이제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마음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몸은,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조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좀,
그리고 수요일. 그러고 나서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진짜 꿈을 안 꾸거든요. 진짜 꿈을 정말 안 꾸는데 누가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인가 누가 진짜 좋은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야, 좋겠다. 나는 다른 꿈은 꾸기 싫은데 진짜 좋은 꿈은 한번 꾸고 싶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너무 좋은 꿈을 꿔. 근데 저기서 막 기운이 오는 뭔가의 어떤 형태와 색상까지 다 보이는 걸 뭘 봤단 말이에요. 막 오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언뜻 깨기 전에, 그러니까 깨기 그 현재 의식이 들어오기 직전에, 무의식에서 의식이 들어오기 직전에 꾼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내가 상상했나 그랬어요. 내가 상상을 했나?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앞에 이렇게 뭐가 오는 그 부분은 뭐 한 번도 평상시에 내가 뭐 이런 게 와야지, 봐야지 하는 전혀 저는 그런 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강의 듣고 막 완전히 이러고 맡고 있는데 그 이렇게 맡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보니까 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 오고 있다라는 거 있죠?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역시나 뭐 해석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내가 이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서운하고 막 그 엄마에 대한 화나 있고 막 한 거를 정말 내가 용서하기 싫었던 부분을 제가 그 꿈을 보면서 막고 있는 거를 일로 오는데 내가 이게 막고 있는 게 아니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다 라고 해서 이걸 바꿔버리려고 그러면 내가 엄마에 대한 그 붙고 있었던 거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또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기운이 막 이렇게 오는데 내가 맡고 있구나. 근데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놓으면 나한테 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막 그 코앞에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에너지가 통하는 거, 과거를 없애야 사랑으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해야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엄마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야 제가 해보니까 오랫동안 자꾸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주변 상황은 다 이해가 돼가지고 주변 상황은 다 이해가 돼요. 뭐 거기에는 이해가 되는데 엄마에 대한 용서가 안 되니까 막 딴 게 보기가 싫은 거죠. 그 부분을 이제 편안하게 꿈에서 무의식에서 뭐가 나타나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게 되는 엄마에 대한 용서가 이제 놔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서 엄마에 대한 감정, 분노,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는 거, 꼭 나를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어서 생각을 넘어서는 존재의 상태가 사랑이다. 엄마를 낳아야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죠. 엄마를 놓아야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은 항복의 길을 통해 우리가 되는 것이다. 항복의 길, 엄마에 대한 부분을 놓아야 우리가 되는 것이다. 사랑은 다음과 같은 의문과 함께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다.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당신에게 어떻게 위안이 될까? 당신이 무일푼일 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당신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당신을 어떻게 위로할까? 사랑하는 상태는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사랑의 상태, 그죠?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를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고, 일상생활 속의 사랑, 일상. 자, 이거는 큰 틀에서 그 일상에서의 우리의 사랑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을 베풀어 세상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이바지할 기회가 있고, 이를 통해 사랑의 영혼을 돌본다. 생명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유는 우리도 그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수면 위, 잔물결처럼 모든 선물은
선물은 준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어떻게 해요? 이 기회가 있고 조화에 이바지하게 되면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에 이바지하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랑이라고 빛으로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이런 책상이나. 근데 빛으로 보인다 하시잖아요. 빛이 사랑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이바지할 기회가 있고 이를 통해서 사랑의 영혼을 돌보고 생명에게 너그럽게 베풀고 생명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너그럽게 밖으로 베풀었어요. 근데 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일부가 이 모든 것들이 잔물결처럼 수면 위에서 모든 선물은 내가 줬기 때문에 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준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구매랑 같이 내가 욕을 뿌리면 욕이 올 것이고 사랑을 뿌리면 사랑이 올 것이고 욕망을 뿌리면 욕망이 올 것이고 계속 우리는 거기서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어떤 부분을 굳건하게 해주면 실제로는 자신의 같은 부분이 굳건해진다. 굳건해진다. 사랑을 기꺼이 주게 될 때 알게 되는 경우, 알게 되는 것. 사랑을 기꺼이 주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사랑에 접속하는 법을 모르는 점이다. 모른다는 점이다. 사랑은 사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 존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어린 소녀는 아빠가 가르쳐준 동요를 외운다. 80년 뒤에도 그는 그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다. 동료 선원이 죄다 멀미를 하자 해군 병사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극심한 태풍을 뚫고 배를 몬다. 환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의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엄마는 아이의 설사 묻은 바지를 빨며 말한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어쩔 수 없잖니? 아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끓여준다. 강아지는 문 옆에서 주인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꼬리를 흔든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 가르랑거린다. 새는 노래하듯 지저긴다.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애인이나 연인 사이에 존재하는 로맨, 로맨틱한 감정을 떠올린다. 그러나 로맨틱한 사랑은 일생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개인적이고 로맨틱한 사랑 외에도 사랑의 유형은 많으며 다양한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 있다. 애완동물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자유와 목표, 나라에 대한 사랑, 소질에 대한 사랑, 창작에 대한 사랑, 착한 성품으로서의 사랑, 열광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 의욕을 일으키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 친절로서의 사랑, 관계의 핵심으로서의 사랑,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같이 집단 에너지로서의 사랑, 감탄하는 사랑, 존경하는 사랑, 용맹으로서의 사랑, 단짝, 부부, 동료, 선원, 팀 동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유대감으로서의 사랑, 충성심으로서의 사랑, 애착으로서의 사랑, 소중히 여기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모성으로서의 사랑, 헌신하는 사랑 등이 있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정관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다. 경험상 맞는 말이다. 사랑에 대한 저항을 모두 항복하고 사랑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릴 때 세상은 장관을 이루는 사랑으로 빛난다. 이 광채는
사랑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읽기만 해도 참 좋죠? 사랑의 의식 에너지 상태. 전에부터 느꼈던 건데 꼭 이렇게 보면 사랑, 막 읽을 때 뭔가 그냥 편안해지는 뭔가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은 치유한다. 사랑은 치유. 사랑은 치유를 쉽게 일어나게 하고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사랑에서 나온 행동을 목격하고 한순간에 마음이 바뀐 오리사냥꾼의 실화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는 취미 삼아 종종 오리사냥을 했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는 중 의뢰하던 대로 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방아쇠를 당겼고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친 오리의 작은 암컷이 곧장 날아 내려오더니 자기 짝을 날개로 덮어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랑을 보고 사냥꾼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 그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킨스 박사님 이야기. 사냥꾼. 전 업에 여러 가지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사냥꾼도 있었다. 그냥 사냥꾼은 그렇게 사냥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책을 쓰실 땐 그랬었어요. 여기는 전생에 내가 그랬다. 이런 얘기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 킨스 박사님이 쓰신 이야기잖아요. 사냥꾼이었을 때 오리를 쏘셨나 봐요. 그때 그런 얘기도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다. 오리 싸는 거 얘기만 해서 이제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 다시는 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는 미워하지 않게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뭔가 기운이 확 오는데 확 몰아치지 않을까 놓아야죠. 네. 근데 그 이 전 업의 사냥꾼, 그다음에 뭐 바이킹, 뭐 이렇게 해적, 뭐 여러 가지를 중국의 큰 선생님, 뭐 여러 몇 개를 뭐 하셨다고 그때 그러셨다. 그리고 그때 그 손가락이 진짜 봤거든요. 갔을 때 손가락이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으세요. 근데 그게 그때 이제 다쳤을 때 병원에 갔더니 그냥 다쳐서 치료하면 되는 손가락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취도 안 하시고 그냥 의식으로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전에 쌌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시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 자르게 내고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르게 내버려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에 뿌렸던 거를 그냥 뭐 오는구나. 내가 뿌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뿌린 거는 오게 돼 있어요.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딱 그 순간에 그 사랑, 오리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짝이 다친 걸 보고 죽었는지 다쳤는지, 네, 와서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가다가 떨어지는 걸 같이 가다 떨어지는 걸 보고 같이 내려와서 도망가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도망가는데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죠? 보통 보면 도망가거든. 근데도 내려와서 이 날개로 자기 짝을 이렇게 감싸는 그 사랑. 여기에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사랑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냥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이 오리는 살았어요. 그죠? 킨스 박사님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어, 다음 주 토요일 시크릿 있죠? 네, 시크릿이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가시려고 했던 분들 한번 또 연락을 해보시고요. 오셨다가 안 오신 분들도 한번 연락해보고요. 연락을 해보셔서 사랑으로 한번 해보시면 내 에너지를 바꾸면 상대방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 파트를 읽어봤으니 사랑으로 한번 다시 연락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예요.
배구 수업이고요. 네, 네, 좋아해 주시고요. 시작. 나는, 나는 무한한 의식을 나는